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고 관련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사인 JDC가 허가 조건이었던 하수 처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가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신화월드 중수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집니다. 완공도 되기 전에 허가 기준보다 많은 하수가 발생해 역류 사고가 잇따르자 하수 재활용 비율을 40% 이상 늘리려는 겁니다. 하수 발생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신화월드 측은 뒤늦게 유량계도 설치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한 60%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예상치보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중수도 설비 같이 쓸 수 있는 물을 거의 100%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겠습니다. 문제는 신화월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신화월드 측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업 시행자인 JDC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신화역사공원 사업 승인 당시 상하수도본부가 작성한 검토 의견서입니다. 승인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인 JDC에 사업 단계별로 하수 유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정 하수처리장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JDC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대정 하수처리장 측은 신화월드에서 하루 2,000톤이 넘는 하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직 사업이 완공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 단계별로 어떻게 더 증가가 되고 변화가 될 건지 계획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하수 처리가 주먹국으로 이뤄지면서 제주도의회는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처리 문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관로를 정리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게 중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중수 처리를 100%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강제해야 되는 것이죠. 도의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나 워터파크 운영 중단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폭염 장기화로 제주 전역에 가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상관측지점 35곳을 조사한 결과 애월읍 신엄리와 조천읍 신촌리 등 6곳이 매우 건조한 상태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도 건조나 약간 건조 상태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폭염 재난 대응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저수지에 양수기를 설치하고 소방차와 액비차까지 동원해 급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총원도 크게 늘었는데요. 개방형 직위가 선거 공신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조직은 13개국 51개 과에서 15개국 61개 과로 확대되고 공무원은 5,835명으로 241명 늘어납니다. 민간 전문가를 앉힐 수 있는 개방형 직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서울본부장과 공보관 등 15개 직위에서 36개로 무려 21개 직위가 늘었습니다. 모두 사무관급 이상인데 3급 국장급이 4자리, 4급이 12자리나 됩니다. 공약 실행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제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 개방을 확대합니다. 개방직 지정을 확대해서 공직 외부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하지만 원지사의 측근이나 선거 공신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희룡 지사 선거 참모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에 내정됐고 제주연구원 행정실장으로 재임용됐습니다. 선거 캠프 인사 3명도 원지사와 함께 별정직으로 도청에 입성하면서 개방형 직위를 놓고 벌써부터 특정 인사가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도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비춰봤을 때 어쨌든 이번 인사만큼은 그래도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전문성을 갖춘 이제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주도 정기 인사가 업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지사 측근을 챙기는
농공 행상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 하반기 정기 인사가 오는 24일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희망보직을 받고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뒤 오는 24일에 인사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사는 도청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이 늘어 인사폭이 크고 승진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쓰레기 버리시다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데 실제 단속 효과는 어떨까요?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클린하우스. 한 남성이 선풍기를 들고 오더니 폐기물 배출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가버립니다. 불법 투기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지만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얼굴만으로는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읍면동에 클린하우스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 차량으로 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속이 힘들어서 주 업무가 아니고 직원 한 담당자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제주도 내에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모두 1000여 곳인데요. 한 곳당 평균 설치 비용이 300만 원으로 총 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도내 클린하우스 CCTV 유지 비용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해마다 들어가는 훼손 비용만도 5억 원이 넘는 상황.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클린하우스 CCTV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한 결과 제주시 520여 건, 서귀포시 150여 건을 적발한 게 전부. 이로 인한 과태료는 7,700여만 원에 그칩니다. 한 해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1,900여만 원으로 유지 비용의 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화질 CCTV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모델과 구입 비용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입니다. CCTV 본체의 경우 20만 원에서 340만 원까지 구입가가 다양한 데다 같은 모델인데도 구입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하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처리시설 현대화라든가 용량을 키우는 작업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쓰레기 감량 정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매년 수억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클린하우스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화되면서 단속을 통한 쓰레기 감량 정책이 아닌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원 지사는 세종시에서 17개 시도지사와 14개 부처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새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최적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제주 지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과 블록체인 기업 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전유물이던 농기계 사용과 교육도 시대에 맞춰 여성 친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니 포클레인으로 흙을 퍼 올리고 강사 지도에 따라 관리기에 시동을 걸어봅니다. 농기계 작동법을 배우는 교육생은 모두 여성. 수학에 바쁜 철이지만 오늘만큼은 짬을 내 모였습니다.
밭 인근에 이제 이렇게 도랑 같은 거를 정리를 할 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남편한테 부탁하기도 이제 일이 많으니까 힘들었는데 와서 배우고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농기계의 용도와 가격까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콩이 수확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콩이 넣고 분해하는 거고. 분리를 하는 거죠. 농촌의 여성 농업인 수는 수명이 긴 특성상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을 압도했습니다. 최근엔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데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젊은 여성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이렇게 고구마 심을 때 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에 맞춰 정부도 트랙터와 소형화된 관리기 등 노동 부담이 덜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체가 많이 노출되는 작은 농기계를 사용할수록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교육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항상 고른 표면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주변을 돌아봐 주시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영농 현장. 안전을 위한 교육 대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산지에는 낮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오르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림과 대정은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대정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남원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표선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한낮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지에는 오늘 낮에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에 오늘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는 당분간 너울로 인해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으니 해수욕장과 해상 레저 이용객,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30제곱미터와 농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3살 김모순경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순경은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청 부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15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43곳과 안전취약지역 23곳 등 66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합니다.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주변이나 취약지역에 CCTV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화질 개선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5,700여 대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44만 5천 톤가량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착과량이 늘면서 44만 4,800톤으로 전년보다 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착과기에 돌풍으로 인한 상처과가 많고 잿빛 곰팡이병 발생으로 외관이 좋지 않아 수확기 비상품과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익은 감귤인 풋귤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제주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풋귤 추출물 1%를 처리한 각질 세포가 그렇지 않은 세포보다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히알루론산이 40%포인트 많이 생성됐고 염증성 사이토가인의 생성 억제 효과도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극조생 온주감귤 유통 시기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풋귤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